제프리는 1961년 미국 테네시주 브리스톨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프리의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 매우 착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 매우 좋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그의 아내 마사를 만난 후 평온했던 제프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반대로 마사는 1964년 12월 6일 태어났습니다. 제프리보다 3살 어려요. 그녀는 신문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했어요. 마사의 성격은 제프리와 정반대. 성격도 야무지고 자유분방하고 일적으로도 굉장히 욕심과 야망이 많은 여자. 어찌 보면 내성적인 제프리와 야무진 마사, 잘 만난 것 같기도 하죠. 이 둘은요,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난 지 몇 달 만에 이 둘 결혼해요. 결혼 초기에 이 둘은 너무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후 얼마 안 간 마사는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을 위한 임차인 신원 조회 전문 업체랄까요? 정확한 상세적인 업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회사가 이 부부를 중산층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2003년 마사의 회사는 직원은 많지 않았지만 수입 능력 최고, 돈을 막 쓸어담아. 그렇다 보니 남편 제프리는 하던 직장 그만둡니다. 그리고 백수가 아닌 아내가 돈을 잘 버니까 힘이 돼주려고 아내 마사의 회사에 들어가요. 회사 경영에 진심인 부부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더 잘 굴러가요. 그런데 항상 불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죠. 제프리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마사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조울증. 대표적인 증상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우울할 땐 한없이 끝으로 내려가. 그러면서 위험한 행동까지 갈 수 있는. 아내가 아프대요. 어쩔 수 없이 아내 마사는 회사 일에 손을 떼게 되고요. 제프리가 완전히 사업을 인수해 경영에 가기 시작합니다. 마사는 집에서 회복해요. 그런데 이 쉬는 것도 쉽지가 않아. 마사는 이때까지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여자거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막 쉬라고 하니까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깝깝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지루해. 반면 제프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사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었잖아요. 외로워 미치겠어. 이렇게 살아 뭐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생각은 행동으로까진 가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가던 마사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04년 7월 4일이었어요. 이날은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행사도 많이 열고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 마사와 제프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날이 빨간 날이었거든요. 내 남편 일을 쉬어. 그러니까 아싸리 이때 마사가 러브호텔을 예약한 거예요. 옷도 막 이쁘게 입고 이날을 계기로 좀 둘이 사랑을 나눠보려고. 서로 너무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러브러브 분위기를 내보자. 그런데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프리, 무슨 러브호텔을 예약해놨어? 나 내일 일 가는 거 몰라? 안 돼.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나 출근해서도 일 처리할 거 많아. 너무 피곤해. 나 일찍 자고 싶어. 이 말에 마사 좋은 말이 나갔겠습니까? 이런 날까지 그놈의 일. 좀 못 이기는 척 좀 맞춰주면 안 돼? 행사장에서 둘이 막 싸운 거예요. 결론은 그 행사 지역에 마사 혼자 남겨두고 제프리 자기 혼자 집으로 갑니다. 당연히 마사 엄청 화가 났겠죠. 하지만 그 화를 누릅니다. 표출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 참나, 무슨 남자가 너 하나뿐이야? 됐어. 나 여기서 나 좋다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 꼬시지 뭐. 그 호텔에 그 남자랑 같이 가지 뭐. 이 생각으로 마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행사 현장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강한 남자 3명을 찾게 돼요. 그 3남자 중에 한 명이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 문제는 그녀에게 다가온 이 3명의 남자 모두 미국에 막 도착한 히스패닉계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셋 다 영어를 못해. 마사는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바디랭귀지가 있죠. 마사가 막 몸짓으로 셋이 나랑 같이 할래? 그래서 3대1로 다 같이 호텔로 갑니다. 이때 이 3대1이 그녀의 첫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야말로 성에 눈을 떠버린 겁니다.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네. 실제 마사왈 새로운 세상에 문을 연 것 같았대요. 그녀는 그 이후로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립니다. 3사람 중 최고인 라파엘과 끊임없이 데이트해요. 처음에는 낮에만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제프리를 맞이하고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내 사랑 라파엘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대. 라파엘과 헤어지기 싫은데. 그래서 집을 나와버려요. 가출.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제프리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집을 나가서 하루 이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 관심을 안 가져요. 나 일 때문에 바쁘거든. 내가 출근해 있는 동안 뭐 그 사이 집을 왔다 갔다 했겠지. 뭐 정신적으로도 아픈 사람이라 뭐 요 근처에 친구랑 놀러 갔나 보지. 제프리 전혀 의심을 못한 거예요. 무려 약 4개월 동안 아내가 눈에도 안 보이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지. 진짜 가끔씩 전화로 어디가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끝. 제프리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가 일로 밤낮 없이 바쁠 때 이 아내 마사 역시도 라파엘과 연애하느라 밤낮 없이 바빴다는 걸. 집을 나간 마사는 라파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락 없는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커플처럼 보였죠.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라파엘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마사는 영어만 할 수 있는데 이 의사소통의 불편함. 그래서 그녀는 라파엘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나마 아쉬운 대로 두 사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번역기를 사요. 여기서 라파엘은요, 목적을 드러냅니다. 번역기를 통해서 누나 쇼핑하러 가자. 누나 나 이거 사줄 수 있어? 마사한테 온갖 선물을 부탁하는 거예요. 바람, 불륜이 그렇죠. 진심어리 사랑이겠습니까? 남자한테 눈 돌아간 이 여자는 좋다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 간도 빼주겠어.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이 행동이 남편 제프리의 의심을 불러왔다는 걸. 집에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는데 이 여자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거야? 매달 점점 카드값이 높아져. 그러니까 제프리가 2005년 1월 마사 카드의 상세 내역서를 싹 뽑아본 거예요. 거기서 잡힌 겁니다. 어라? 땡땡 호텔 커플 스위트룸 플러스로. 와, 이 여자 봐라. 성인용 장난감을 샀네? 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너무 열받았겠죠. 바로 이 문제의 호텔 커플 스위트룸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딱 제프리가 찾아갔을 때 그때 그 호텔 안엔 마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남자 못 만나요. 여튼 딴 놈과 살림 차리고 있는 곳으로 본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마사는 내 필살의 무기 정신질환을 들먹거립니다. 당신 항상 일 때문에 바빴잖아. 날 항상 혼자 뒀잖아. 나 조울증 있는 거 알지? 내가 얼마나 혼자 우울했는지 알아? 죽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오죽 우울했으면 그랬겠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좀 쳐다봐 줬으면 내가 이랬겠냐고. 그놈의 일에 빠져 살다가 이렇게 가족 잃는 거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와, 그런데 여기서 제프리 관대하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내가 아내한테 소홀했거든. 인정. 그는 마사를 용서해줍니다. 부부 화해. 그래서 한동안 부부는 이 사건 언급 1도 안 해요. 제프리도 이 계기로 많이 변해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최대한 아내를 존중해줘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마사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지 어느 순간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는 마사의 요청에 따라 1층으로 이사합니다. 집이 2층짜리인데 딱 나눈 거예요. 제프리는 아내의 공간 2층에 거의 가지 않아요. 이 요청을 제프리가 받아들였던 이유는요. 아내의 정신질환, 정신 상태가 좀 뭔가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자극을 해버리면 위험할 것 같은, 그래서 최대한 맞춰준 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제프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4월 10일 오후 3시경 경찰은 마사의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 이때 마사는 집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이 집 2층 화장실에서 제프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당시 제프리의 상태는요, 좀 이상했어요. 우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요. 그의 손과 발은 전선으로 묶여 목에는 전화선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욕조 옆에 얼굴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있었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 그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간은 적어도 몇 시간 전. 하지만 경찰은 너무 이상했어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어. 없어진 귀중품도 없어. 특히 제프리의 사망 시간이 신고 전화가 걸려오기 바로 몇 시간 전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력한 용의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마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마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처음에 마사는 말을 아낍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 말만 반복. 그런데 이때 중요한 목격자가 나와요. 마사의 집 이웃. 사건 당시 마사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와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 라파엘이었습니다. 라파엘 금방 잡혀요. 라파엘이 잡히니까 그때서야 마사 입을 열었대요. 라파엘이 집에 들어와 그를 죽였다고. 처음에 이 둘은요, 불륜 사이 입을 꾹 다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집을 조사하던 경찰이 마사 침실에서 라파엘의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마사 침대 위에 옷을 거의 다 벗고 누워있는 라파엘의 사진을, 이게 왜 이 사진이 나오고 나서야 인정했대요. 둘이 불륜 사이였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그냥 불륜남이 현 남편을 죽인 그냥 그렇고 그런 사건인 걸까요? 아니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마사 말에 따르면 제프리가 이제 바람 핀 거 다 눈치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라파엘과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녀도 동의합니다. 라파엘과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제프리 몰래 뒤로 라파엘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프리 입장에서도 아내가 한번 바람 폈었으니까 좀 더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또 바람 필까봐. 그래서 이때부터 아내가 저녁에 나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통제를 좀 해요. 그러니까 마사, 더 이상 밤에 밖에 나가 라파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라파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남편 몰래 계속 볼 수 있을까? 라파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렇게 생각한 게 바로, 여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2층 쓸게. 당신 1층으로 가. 집을 나눴던 거예요. 정신병 이유를 들면서 2층으로 오지 말라고. 2층에 올라오려면 자기한테 허락받고 올라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제안. 제프리 다 오케이 했죠. 왜? 정신병을 막 들먹거리니까 더 심해질까봐 나름 배려했던 거예요. 이런 더러운 속내도 모르고. 이 다음 상황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자가 바로 자기 2층에 라파엘을 들인 거예요. 이 남편 제프리가 아침 일찍 출근, 저녁에 들어왔어요. 낮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지 세상이야. 라파엘한테 그때 이사 오라고, 남편 없을 때. 라파엘 짐을 다 2층으로 옮겨 이사 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2층에 불륜남 라파엘, 그리고 마사, 1층엔 아무것도 모르는 현 남편 제프리.
이렇게 셋이 기묘한 동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 무슨 개같은 상황이야. 낮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남편이 없어. 내 세상. 하지만 밤에는 남편이 있잖아요. 이때 그녀는 라파엘을 2층 옷장에 숨깁니다. 옷장에서 뭐 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기서 매일 밤 뭐해? 그녀는 내 사랑이 지루해할까봐 그 옷장 안에 비디오 게임에 여러가지 오락 장비들, 라디오에 별걸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1층 제프리한테 가요. 가서 제프리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제프리랑 같이 안 있으면 2층에 있으면 분명히 남자 마사 하면서 2층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싸리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프리가 잠들면 그때 올라와서 자기야 잠들었어 나와. 이런 마사의 세심한 설계 아래 제프리는 처음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 바로 전날까지도 말이죠. 2005년 4월 9일 이날 제프리가 밤 늦게까지 일하고 다른 날보다 더 늦게 퇴근해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마사는 한 번도 제프리가 퇴근해 집에 오기 전 잠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잠이 든 적이 없어. 제프리가 집에 오면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반겨줬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날은 너무 피곤했나봐. 제프리가 오기 전 자기 2층 방에서 잠이 든 겁니다. 여기서 팩트는 혼자 잠들었겠어요? 라파엘까지 옷장에서 함께 잠이 든 거예요. 자, 제프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안 보이네. 여보, 마사, 여보. 그런데 위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아내 마사가 코를 고나 했겠죠. 그런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여자 소리가 아니야. 라파엘이 너무 피곤했나봐. 이날 엄청 크게 코를 곤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바로 2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마사 안방 문을 팍 열었더니 웬걸 마사 혼자 자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남자 코 고는 소리는 계속 들려.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그 소리를 따라 안방의 옷장 문을 쓱 열었더니 엄마야 여기 무슨 이상한 남자 하나가 쳐 자고 있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걸린 거예요. 마사 말에 따르면 맨 처음에 제프리는 엄청 화가 난 상태는 아니었대요. 마사 이 새끼 뭐야? 당신 이 새끼 집에서 당장 내보내. 지금 당장 이 새끼 안 끌어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말에 반대로 라파엘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라파엘이 다른 방으로 가더니 총을 들고 와가지고 제프리를 2층 욕실로 힘으로 밀어붙여 끌고 갔다고. 이때 마사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해 하면서 소파 뒤에 숨어 있었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투닥투닥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즉 라파엘이 죽였다는 거죠. 마사는요 라파엘이 제프리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죽인 것 같다고. 왜냐 라파엘 불법 체류자였거든. 경찰에 신고가 되면 나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그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죽인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좀 믿음이 안 갔어요. 제프리는 힘이 좋았습니다. 라파엘 혼자 이 남자를 제압, 목까지 조르고 손발을 결박하고 다 했다? 혼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여러분, 마사는 바로 신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인은 신고 바로 전날 발생했습니다. 신고는 살해하고 다음날 오후 3시경에 했어요. 한참 지나서 한 거예요. 몇 시간 지나서. 그렇게 놀랬다면 라파엘이 제프리 끌고 화장실로 갔을 때 그때 왜 신고 안 했어? 왜? 그런데 문제는 이 라파엘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대요. 그래서 정확한 진실은 모른대요. 경찰은 마사의 침대 위에서 남성 정액, 라파엘의 정액이 들어있는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했을 때 이 정액 피해자 제프리 죽이고 묻은 거다. 즉 죽이고 이 두 사람 성관계 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래가지고 소파 뒤에 숨어 있었다면서 신고는 안 하고 라파엘과 성관계는 했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거기다 제프리가 죽고 나서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제프리의 엄마가 제프리한테 전화했었대요. 그런데 웬걸 이 마사가 받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제프리는? 아, 어머니 그의 몸이 아파서요. 자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아프셔서 오늘 출근 못해요. 자기가 안 죽였다면서, 자기도 무서웠다면서. 그런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의 죽음을 숨겼지? 안타까운 건 지금 라파엘이 입을 다물어버려 정확한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경찰이 추측하기로는 둘이 같이 죽였어. 그런데 그 이유가 제프리가 라파엘을 찾았잖아요. 막 열냈겠죠. 그러니까 아싸리 아이씨 모르겠다. 라파엘과 마사가 손잡고 죽인 거지. 즉흥적으로. 두 번째는 라파엘이 몰래 들어와 산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 라파엘 저녁 되면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집단에도 짜증이 났겠습니까. 저녁 되면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 편하게 말도 못하고 지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프리 회사 경영하고 있었잖아요. 돈을 잘 벌거든. 그냥 이혼하면 이 재산 아까워서 어떡해. 그러니까 살해당한 척해서 남편도 처리하고 재산도 자연스럽게 내가 다 넘겨받으려고 한 거지. 그 돈으로 라파엘과 새 시작.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계획하에 죽인.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남편 살해당한 척 하자. 너 도망가라. 내가 신고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라파엘을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 후에 신고하는데 처음에는 그녀 입을 다물었어요. 기억 안 난다고. 그런데 웬걸 라파엘이 잡혀버렸네.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모든 죄를 라파엘한테 덮어버리자. 제프리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라파엘이 갑자기 막 화를 내더니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그가 혼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마사, 라파엘 이 둘이 제프리를 죽인 건 사실이죠. 이 둘 살인 혐의로 체포. 결론은 둘 다 1급 살인, 종신형 땅땅땅. 51년 지난 후 가석방 자격이 생기니까 51년 지나 가석방 신청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 몰래 불륜남을 집에 들여 셋이 무려 한 달간 기묘한 동거 생활을 하다 살해까지 저지른 기가 막힌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